자, 보죠. 자, 일단 1번. 1번은 여러분들 이거 차변의 통신비 대변의 보통예금이잖아요. 그럼 답 4번이죠. 요거 넘어갈게요. 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요. 우리가 잔액이 항상 대변이래요. 우리 대변이면 부채, 자본, 수익이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보시는 계정 과목이 있어. 임대료 수입. 그죠? 이거 임대료인데 듣고 버리셔도 돼요. 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임대업자예요. 그럼 부동산 임대업자면 임대료가 매출이죠. 그죠? 그때 부동산 임대업자면 임대료 수입이라고 해요. 알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삼성전자가 임대하는 거거든요, 주로. 알죠? 그러니까 임대료가 영업의 수익이고, 알죠? 임대료 수입이 매출이에요, 매출. 수익. 알죠? 어차피 우리 수익이라 배웠으니까. 그래서 답 1번입니다. 2번하고 4번은 자산이고 3번은 비용이죠. 자, 이제 3번인데요. 요거 몇 페이지냐면 102페이지예요. 우리 상품 T 계정 알죠? 상품 T 계정 요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런 거 자주 보시게 될 거거든요. 뭐냐? 우리가 이제 상품 T 계정 있잖아요. 상품 T 계정에서 이렇게 하죠. 뭐냐면 기초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순매입이 여기 있고, 기말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변하고 대변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숫자가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일치. 예. 근데 여기다 숫자가 아니라 뭐냐면, 그럼 언급이 없는 애들 있죠. 요거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기초에, 여기 상품 차변 변화가 없어요. 맞죠? 지금 그냥 상품 재고액, 기말 상품 재고액이 뭐냐면 과대된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기말 상품 요게 요게 올라간 거예요. 여기 올라간 거야. 그럼 우리가 같은 쪽에 위치해 있는 애들은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음, 만약에 요게 10만 원이야. 요게 10만 원이면 원래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가 10만 원쯤 여기가 20만 원 예를 들어 가지고 차변이 20만 원이래. 근데 그럼 여기도 20만 원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오류, 그러니까 원래 FM대로라면 요게 올바른 거 오류, 오류 전. 그럼 오류 전이면 얘가 3만 원이잖아요. 오류 전, 맞죠? 3만 원. 근데 그럼 얘가 오류가 전이면 매출원가 17만 원이지. 이해됐어요? 근데 오류가 뭐예요? 3만 원을 5만 원을 한 거잖아요. 그럼 얘가 5만 원. 매출 원가는 15만 원이 돼버리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런 문제 자주 보시게 될 건데 항상 우리가 같은 쪽에 위치해 있는 애들은 어느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 반드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거꾸로 만약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까? 이렇게 만약 이렇게 하면 이게 기초래 기초. 여기 기초면 매출 원가 올라가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다른 쪽에 있는 애들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도 올라가지 같이.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거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답하면 답이 2번이에요. 과소죠. 매출원가 과소. 2번은 좀 어렵지. 이런 애들 때문에 당락을 자주 많이 해, 실제로. 요거 대비하시고. 그 다음에 4번, 유동성 배열법인데, 우리 유동이 먼저죠. 비유동이 나중이고. 그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영업권이 뭐였냐? 혹시 기억나시? 권자들하고 일단 모형? 그 다음에 장기대여금 투자자산이죠, 투자? 장기대여니까, 왜 이상하게 장기대여? 죄송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장기 빌려주면 안 돼요. 그만할게. 처음이 괜찮아. 두 번째 하니까 별로다. 자,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이 뭐냐면 요거는 우리가 당좌자산입니다. 재고자산 아니죠? 맞죠? 당좌. 그 다음에 얘는 유형. 순서로 따지면 3번이 먼저고, 그 다음에 투자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유형이 그 다음이고, 무형이 나중이죠. 그렇게 갑니다요. 유동 순서? 맞아. 아무튼, 그래서 답이 3번이 3번. 3번.
뭐요? 뭘 쳤다고요? 쳤다고요? 그런 말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자, 5번 틀리시면 안 돼요. 몇 번이에요? 5번. 감가상각. 그렇죠. 2번이 이제 토지는 영원. 자, 넘어갑니다. 감가상각 자산,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 쪽이잖아,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6번인데, 여러분, 자본은 뭐 빼기 뭐예요? 자산 빼기 부채로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그죠? 이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 현금 자산.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뭐냐면, 여기까지가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박스 친 게 이게 자산이에요. 이게 자산입니다. 그죠? 현금 자산, 대여금 자산, 선급금 자산, 재고 자산 자산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매입 채무 부채죠. 그 다음에 사채 부채잖아요, 여러분들. 사채. 음. 사채를 발행하면 돈 빌려주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채를 매입하는 사람은 돈 빌려준 사람이지만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돈 빌리는 사람이니까 부채예요. 그래서 빼면 돼요, 여러분들. 요 파란색에서 빨간색 빼면 답 나옵니다요. 그럼 얼마냐? 1번 나오긴 1번인가? 1번이네, 1번. 1번입니다, 1번. 그 다음에 7번. 여기 있죠?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가 우리 재무 상태표잖아요. 그럼 자산, 부채, 자본 찾으세요. 라는 뜻입니다요. 몇 번이에요, 답? 그래서 2번이죠. 성급비용 자산이잖아요, 여러분들. 특히 성급비용 이런 거 가지고 장난 많이 치거든요, 회계이급은. 그렇죠? 성급비용 자산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8번은 70페이지예요.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우표가 안 된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우표 가지고 책사하면 뺨 맞아요, 그때부터.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자, 9번인데, 보시면 이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줬죠. 여기 보세요. 힌트가 기초 매출 채권, 그 다음에 기말 매출 채권 뭐 좋고 갑자기 판매할 때 전액 외상으로 판매했대. 그리고 회수한 매출 채권이래요. 그럼 이것만 봐도 일단 매출 채권 티계정 그리라는 뜻이에요. 매출 채권. 안 배웠지만 여러분들 아마 숙제도 나갔을 건데 이렇게 기초, 기말 이렇게 언급을 주면 매출 채권 티계정 그리라는 얘기 일단은요. 여기가 기초. 여기가 외상 판매. 여기가 회수. 여기가 기말. 요거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여러분? 매출 채권 자산이잖아요? 자산이니까 기초 볼륨 위치 차변. 그죠? 그 다음 매출 채권 언제 증가하냐면 재고 자산 외상으로 팔면. 맞죠? 증가하고. 그 다음에 채권은 회수하면 감소 또는 대손돼도 감소. 대손 못 받은 거. 기만 항상 기초하고 반대편. 이렇게 잡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잡냐? 문제에서 이렇게 줬으니까 4개를. 그렇죠? 그러면 지금 기초 매출 채권 50만 원이라 줬죠? 50? 됐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 매출을 다 외상으로 했대요. 매출 외상으로 해서 200이 되겠지?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회수는 150이래요. 이렇게 하면 기말 나오죠. 기말이 얼마가 나오냐면 100만 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자, 왼쪽과 오른쪽 차변되면 일치시켜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 어떻게 구해요? 기말 대손 충당금이 뭐냐면 기말 그거잖아. 우리 댐으로 따지면 댐에 기말이 있어야 될 가뭄에 대비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기말에다 이 정도 못 받을 것 같다. 예상액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 그죠?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기말 채권 잔액에다가 몇 퍼센트 못 받을 것 같은지 추정하죠. 대손 추정률 이렇게 갑니다. 요게 아마 81페이지 있을 거예요. 81페이지. 80페이지인가 81페이지인가 모르겠는데 80페이지인가 아무튼. 그죠? 그럼 지금
기말 매출 채권자는 여기 구했잖아요. 여기 100만 원. 이쪽으로 하는 거죠. 이쪽 100만 원.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몇 프로 못 받을 것 같아요? 1%, 1%. 그죠? 그러면 만 원이다. 라는 뜻이 이렇게 구하라는 뜻입니다. 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론에서 좌지우지 진짜 많이 돼요. 위로 갈수록. 자, 그 다음에 10번인데요. 우리 부채입니다. 자, 일단 우리 부채면 얘죠? 선수 수익 부채. 이거 외우셔야 되는 문제죠. 선수 수익 부채. 그 다음에 선수금 부채. 그렇죠? 나머지는 자산입니다. 선급 비용 자산, 돈 빌려주면 대여금 자산, 선지급금이 뭐예요? 선급금이죠, 선급금. 자산. 그래서 답이 1번이 1번.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자, 요거 몇 페이지에 있냐면, 이거 아마 했었을 건데 기억은 조금 안 나실 수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순환 과정인데, 여기 있구나. 41페이지네요. 자, 우리가 거래가 발생하면 일단 분개하죠. 분개한 다음에 그걸 옮겨 적는 게 전기. 여기 수정전 시산표. 그럼 우리가 기말 수정분개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말 수정분개가 결산분개예요. 같은 말. 기말이나 결산이 같은 말이지. 했죠. 그래서 일단 답 2번이 바로 2번이에요. 2번. 답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요거 101페이지. 몇 번이에요? 이거 틀리시면 안 되는데. 차감하는 거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게 자산에서 빼는 놈이잖아요. 아닌 거. 4번, 그렇죠. 매입 부대 비용 오히려 자산에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자, 답은 4번. 그 다음에 13번은 1번이죠. 넘어갑니다. 보험료 이거 판관비잖아요.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도 잘 나오는데 몇 페이지냐면 106페이지에 있어요. 선입선출법이래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걸 먼저 팔잖아요. 그렇죠? 그 먼저 사온 걸 먼저 파니까 일단 만약에 물가가 상승하면 내가 처음에 1원 주고 사오고 그 다음에 300원 주고 사왔어. 물가 상승한데. 그러면 1원짜리가 먼저 팔려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남아있는 건 300원짜리가 남아있지. 한 개가 팔린다라고 하면. 근데 보시면 이걸로 통해서 예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기말 재고자산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남아있는 게 지금의 시가에 가깝게 표시가 되죠. 맞죠? 우리 현행 원가가 현행의 금액.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샀던 물건을 지금 가격으로 산다면 회계에서는 그 현행 원가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게 남아있다는 최근 게 남아있다 이 뜻입니다. 얘를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물가가 상승하죠. 상승하면 자산이 커져요. 우리가 자산하고 이익은 어떻게 돼요? 화살표가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비례해요, 비례. 어떻게 비례라면 우리 이거 있잖아요. 이익이 늘면 자본이 는다라고 했죠. 고수도 따면 진짜 내 돈이 는다. 맞죠? 근데 다시 자본은 뭐 빼기 뭐냐면 자산 빼기 부채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산 빼기 부채니까 예, 여기 자산이 늘면 자본이 늘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산과 이익은 비례예요. 그죠? 자산과 이익은 비례니까 요거 틀렸지. 3번 틀렸지. 맞죠? 1번하고 3번이 아예 반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상승하면 물가가 상승하면 이익이 과대 계상되죠. 물가가 상승하면 나중 게 남아있으니까 자산이 큰 게 남으니까 이익도 커지지. 오케이? 근데 여긴 과소평가되는 과대평가잖아요. 2번은 뭐 틀리시면 안 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쓰는 방법이다라는 뜻입니다. 14번은 또 잘 나와요. 회계 1급 올라가셔도. 응? 아니요, 1번이요. 3번. 3번입니다. 열심히 설명해보세요. 왜? 그렇죠. 제가 일부러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알고 있었구만. 자, 15번 몇 번일까요? 4번이에요, 4번. 토지 공짜로 받으면 토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지, 그죠. 그래서 취득세 더하고, 당연한 거. 그 4번입니다. 오케이. 예. 자, 이제는